그 신년 여론조사 내용들 보다 보면 국민의힘은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텃밭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된 이후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들 중에 그러니까 뭔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포섭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의 이야기들 위기감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쪽에 국무총리직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다 이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당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도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리고 뭐 이재명 이름 보고서 자기는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했다 이런 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인데 그 방송 나와가지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대통령까지 된 분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약간 좀 저는 그런 모습은 되게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되게 강단 있고 깨끗하게 어쨌든 그래도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르게 좀 약간 실망스러운 사실은 이제 발언을 방송에서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같이 느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24년이라고 발언했나요? 25년 그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이 민주당 모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방송에서 얘기하기로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한테도 뭐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답하지 않았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의 태도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분이 굉장히 보수에서 중요한 자원이고 귀한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프레임에서 지금 십수년째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해훈이 가면 뭐 그다음 해수부 장관 누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누구도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항상 이제 본인 이름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인이 양면인데 내가 그런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정치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이분이 먼저 발이 저린 거죠. 나 배신자 되겠는데. 그래서 굳이 사실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정도 체급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전화할 수 있는 거죠. 문자도 보낼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래서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할 수 있죠. 그게 뭐 100% 전화했으니까 나한테 국무총리 제안하려고 그랬지 나 먼저 거절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고 제가 알기로 유승민 의원도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나 이런 거를 탐색할 때 뭐 예를 들면 진보당 정의당 대표했던 분도 만나고 뭐 이랬던 걸로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과정들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나는 전화도 수차례 거절했고 문자 보자마자 뭐 안 했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보면 여전히 이분이 그 배신자 프레임 이거에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탕평 인사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뭐 파란색이 당선됐다고 해서 오로지 파랑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저는 이분도 정치를 크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 따님에 대한 뭐 취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곤란에 좀 쌓여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정계를 은퇴하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내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마치 민주당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인식되면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본인의 품이 큰 정치인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예를 들면 다 좋은 의미로 사실은 다 연락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찌질하게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할 필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치가 오히려 크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외에는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걸 다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몇 달간 뭔가 이렇게 레이더에 좀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색을 해보면 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유승민 딸 뭐 대학 교수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는 상황. 뭐 유담 아빠로 오히려 통하고 말이죠. 그랬던 상황에서 저는 약간 좀 다른 국면을 보는 게 그 김현정 앵커 마지막 그 방송 하루 전날 그렇죠. 하루 전 이니까 뭔가 이제 무게감 있는 그 게스트를 초대한 것 같고 그 와중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나 이번에 이거 까야지 이러고 이제 와서 한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약간 선물 보따리 느낌도 있고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사실 없고 만약에 유승민 평상시에 유승민 의원의 뭐 행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거리감을 보면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참여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좋은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훨씬 더 유승민스럽죠. 우아해 보이고 품격도 있어 보이고 이랬을 텐데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조경태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산 출신이고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 입각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지금 또 공석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부산 출신으로 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라디오 출연에서 제안 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당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부산시장 출마선을 또 살짝 열어놓는 것 같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정치인이 이 정도 워딩을 하면 생각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정도면 생각이 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는 아니 거 오히려 그 관계기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청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행보를 보면 판판이 해수부와 관련된 행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조경태 의원을 되게 저는 좋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선수도 높으시지만 사실은 육선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인이 할 말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욕도 얻어먹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도 아마 그 안에서 스탠스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바른 말 할 때는 바른 말 하시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경태 이 의원에 대한 이 해수부 장관은 저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좀 약간 이제 배신자 프레임도 걸릴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육선까지 하셨으면 더 이상은 거기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이번 대통령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분을 이렇게 궁지에 몰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정말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사실 인력풀이라는 게 뭐 꼭 정당 이쪽 내가 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내가 파란당 사람이니까 파란당에서만 찾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는 것을 오히려 더 지양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쯤 SNS에 탈당 메시지가 먼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그 제명이라는 당의 가장 강한 징계로 이 결론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로 치자면 탈당은 내가 사표 내는 것이고 제명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떤 조치를. 지금 보도를 보면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본인의 해명이 나왔어요. 돈은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받았고 바로 돌려줬고 그리고 돈과 이 김경 서울시 의원 단수공천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최소한 관여하진 않았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나는 강서구에 이해관계가 있고 강서구 쪽의 그 서울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과 선택권이 배제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회의록 같은 게 다 기록이 아주 꼼꼼히 남아 있습니다. 공간에. 그랬을 때 김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단수공천이 이제 좀 가능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해당 언론에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들을 취재한 걸 보면 지금 MBC 보도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발언권이 제한됐다고 했었는데 4월 22일 회의에서 보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발언했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관위원이 그 당시에 이제 강선우 의원의 어떤 워딩을 기억해서 복귀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그건 뭐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먼저 해명했던 게 당으로서는 이게 거짓 해명이라고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왜냐하면 당규에 따르면은 탈당을 하더라도 탈당 인사는 이미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다음 이춘식 의원 케이스처럼 이거는 복당의 문제가 있을 때 복당할 때 제명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강도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을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고 좀 지난번에 뭔가 좀 안타깝게 그만뒀나 보다 하는 그런 장관 후보였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이 녹취록 같은 거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좀 되게 깔끔하지 못하고 되게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사실 우리를 실망시킨 게 되게 많았는데 더더군다나 의혹이 아무것도 클리어하게 해명된 게 없고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찍소리도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좀 전에 이제 우리 장혜미 변호사 말한 것처럼 실제 그때 회의록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참석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단수공천 줘야 된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실제 본인은 그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은 하는데 돌려줬다는 말 이외에 나머지 것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도대체 왜 돈을 받았으며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돈을 받았다고 치면 그냥 자기가 먼저 돌려주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야죠.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아는 순간
정당한 이걸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보고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대화력에 보게 되면 살려주세요. 나도 모르게 받았나 봐요. 뭘 살려줘요? 자기가 먼저 조치를 취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해명 같은 것들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본인이 말했던 그런 것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 특히 이분 때문에 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그 관계 때문에 대통령하고 이 민주당에 너무 누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결자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도 좀 세게 오늘 말씀하셨던데 좀 더 빨리 좀 조치가 취해졌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요 며칠 번민의 밤을 보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의 조치가 왜 제명까지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도 윤리위 얘기 나올 때만 해도 별로 언급이 없어가지고 지도부라서 빼놨나라고 했었는데 이미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그 회부가 돼 있었다라는 부분도 25일 날. 확인을 해줬고요. 이 징계는 당의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 부인 관련해서 뭐 나온 게 전직 구의원들 이름으로 나온 탄원서가 지금 나온 네.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2020년 초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돈을 줬다. 뭐 어떤 형태로 줬다라는 것도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돌려받을 때 뭐 새우깡이랑 같이 돌려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다는 말이 이게 뭐 선물로 보기엔 적고 공천 헌금으로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선물로 보기엔 많고 헌금으로 보기엔 적다. 뭐 이런 식의 이 발언들. 구체적이죠, 아주. 근데 이 부인은 당직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사실은 지난 정부 때 김건희 씨 보면 이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부 시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동작구의 김건희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번민의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번민의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건데 지금 다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참 늦은 거고 그 한참 늦은 사이에 엄청 지금 꼬여버려 갖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버틸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버티는 거야? 누가 뒤에서 비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보수 쪽 언론들 뭐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거 탄원이 이재명 대표 앞으로 갔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공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면 강선우가 김경희 1억을 주고 김병기가 묵인해서 공천을 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있네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를 지금 이렇게까지 벌려서 막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까지 지금 와버린 그러니까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그렇죠. 지점은 왜 너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이 흙탕물에다가 대통령 갖다 집어 넣어놓느냐. 너네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오히려 흙탕물 속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너네들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요 갑자기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수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문제 제기했을 때만 그러니까 해도 당시 안 됐었죠. 동작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 그랬는데 갑자기 새우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나 그래서 이따가 들어가서 새우깡 사서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실제 사실인지 그쵸. 아닌지 모를 때에는 그 말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 구체성이 있느냐를 예. 가지고서 사실 우리가 따져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 따져봤을 때 이 말은 거짓말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고 특히 여기서 좀 문제시 삼아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시 탄원서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났는데 그렇죠. 실제 그 탄원서 이제 보니까 이 보좌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병기 의원의 전 예, 보좌관. 예. 예. 그렇게 다른 되면- 지금 제보들을 막 하고 있다는 그렇게 그쪽. 되면은 예. 도대체가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대표에게 전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내지는 지금 현재 이거를 자기네끼리 진흙탕 싸움하면서 여기 지금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막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이수진 전 의원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되게 억울했겠어요. 그때 이수진 의원은. 이제 공천 그 탈락되고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격앙돼 있고 굉장히 거칠게 되게 화가 그때 많이 저항하고 났었죠. 항의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나를 고소도 했었어요. 그때. 어머. 제가 그때 왜 그 먹던 우물물에 독을 푸냐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랬더니 그 말 가지고 저를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취하를 하셔서 다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